푸른밤 종현입니다. 현실에서도 있었으면 하는 컴퓨터 키들이 있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을 맘대로 지울 수 있는 삭제 키, 후회가 들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실행 취소 키,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ESC 키, 그런 것들요. 현실에선 그런 키들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주말이라는 상황을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삭제는 못해도, 실행 취소는 못해도, 벗어나진 못해도 주말 동안 다 잊고 좀 쉬셨나요? 5월 1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생각도 없이
5월 1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My Aunt Mary의 기억의 기억 듣고 오셨습니다. 이 말 되게 좋네요. 기억의 기억. 제목이 독특합니다. 기억의 기억. 기억이라는 사람의 기억일까요? 아니면은 내 머리 기억 속에 있었던 순간의 기억일까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네,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 로마 이야기 이어질 겁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재미난 얘기 좀 나눠봅시다. 오늘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90년대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저희 5월 20일 더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파라는 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호소를 합니다. 제가 사진 작가가 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돈을 덜 벌겠죠. 집도 더 작고 차도 더 작겠죠. 하지만 저는 행복할 거예요. 정말로요. 아들이 공학자가 되길 바라며 비싼 노트북을 준비했던 아버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문가용 카메라는 얼마나 하지? 노트북이랑 바꾸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네 인생을 살아라. 영화 새 얼간이에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멋진 장면이 연상되는 영화들 만나보시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신기주 기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바쁘게도 지내고 외롭게도 지내고 쓸쓸하게도 지내고. 에이 참. 이발하신 것 같은데요? 머리 자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머리 자르고 좀 개과천선 한번 해보려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시려고. 내가 바뀌어야 주변 사람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있죠. 기자님은 뭐 한 장면으로 영화 전체를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영화에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는지. 글쎄요. 많은 영화가 있을 텐데 가장 생각나는 영화는 변호인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변호인. 네, 정말 1000만 관객 동원한.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 이후에 한국 영화가 상영이 안 돼요. 올 들어서 되는 영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때 영화를 관객을 싹쓸이한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보면 네. 뭐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송강호 씨 장면 있죠. 그렇죠. NG 한 번 없이 했다는 그 장면. 또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몰려오는 그 사람들, 그 경찰들 앞에 서서 네. 막아서는 그 뒷모습.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죠. 사실 그 영화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영화가 달려온 것 같다 싶은 장면들, 대사들이 있죠. 네. 감독들이 연출하다 보면요, 꼭 이런 장면을 넣고 싶어 하는데, 넣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그 한 장면으로 모든 게 설명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송강호 씨는 뭔가 임팩트 있는, 그리고 머릿속에 뇌리에 박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내는데, 연기해내는데 최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감독들한테는 너무 좋은 배우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장면들을 감독이 원한다고 해서 네. 배우가 그거를 뿜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정말 뿜어내는 건데. 정말. 근데 그런 건 송강호 씨는 정말 큰 장기인 것 같아요. 표정,
아주 미세한 눈썹 같은 거의 변화 이런 걸로 감정을 드러내는데 사실 이게 영화 배우로서는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연극 배우는요. 네. 그 관객들이 멀리서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연기에 약하거든요. 송강호 씨는 연극 배우 출신인데 영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거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둘 다 같이 배우죠.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표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영화 얘기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리스 로마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네. 영화 2편 소개해드렸었는데 300과 트로이 둘 다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요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준비해 주셨죠? 그러게 제가 왜 그랬을까요?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로마. 제가 뭐 로마 시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네.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갖다 붙이자면 그냥 이 시대가 인간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잖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들 그 학자들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인간 중심 세상이었던 인본주의 세상의 본질이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 끊임없이 헐리우드가 이 영화를 이런 시대를 영화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장대하고 멋지고 이렇게 갑옷 입고 투구 입고 나와서 그렇기도 하고 신화 속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네. 이 시대에 대한 인류는 끊임없이 이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었고 사람들끼리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시대라는 환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그리스, 로마 이야기들이 영화화되고 있는 거군요. 네, 저도 그래서 갖고 온 걸로 치는 걸로.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포장한 영화 뭘까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글래디에이터. 네. 정말. 글래디에이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아도 TV에서 나와서 또 보고 그런 영화죠. 제가 잘 아는 친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영화는 네. TV에서 영화를 해줄 때 중간부터 보기 시작해도 끝까지 보는 영화다. 그렇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 보면 뭐랄까 내용 이해도 좀 덜 되고 그리고 중간부터 보면 재미가 덜하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봐야지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다시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는데도 네. 노팅힐 같은 이상한 영화 있잖아요. 노팅힐 분명히 만나서 사랑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는데 중간부터 보면 끝까지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훌륭한 영화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형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꿈꾸는 판타지 또는 그 욕망, 원하는 바램 이런 것들의 원형이 딱 있죠. 글래디에이터에도 그게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네. 어떤 모습이 있죠? 용감해지고 싶은 거죠. 리더가 되고 싶은 거고 우리가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이름도 길어요. 막시무스, 데시무스, 메리디어스. 네, 이게 스스스스. 네, 그냥 줄여서 그냥 막시무스. 이 인물은 정말 용감하죠. 네, 정말 스르륵 빠져나가지 않고. 맞아요. 정말 자신한테 주어진 소명을 다합니다. 로마의 장군으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망을 받는 한 사람의 리더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요.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죠. 이런 모습들이, 요즘은 찾기 어려우니까 더더군다나 특히나 글래디에이터는 이런 식의 모습들을 그 감독 리들리 스콧이 너무 잘 표현해냈어요. 러셀 크로우의 그 육중한 연기. 그 덕분에 영화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영화잖아요. 14년. 그러게요. 2000년에 개봉했는데 여전히 이 영화는 요즘 영화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즐겨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또 봤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봤습니다. 그게요. 또 TV 그 영화 하는 채널에서 순간 시청률을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영화를 하면 정말 본전 뽑는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들. 해도 또 와도 또 시청률 기본 이상 나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그런 영화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자주 나오는 영화. 또 이 얘기하기 싫은데 노팅힐이요. 노팅힐. 네, 아까 그 대단한 영화 노팅힐. 뭐 그런 영화도 있고요. 뭐 이렇게 훌륭한 영화도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푸른 밤에 이 떠나질 않는 그림자 같은 친구예요. 노팅힐. 구여친 같은.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도 자꾸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그런 영화네요. 노팅힐. 자, 그러면 다시 글래디에이터로 돌아와서
글래디에이터의 줄거리 소개를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시무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로마의 이 장군이에요. 스페인을 정복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이태리니까 스페인까지 멀지요.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로 치면 저쪽 일본을 정복한 수준이라고 하니 대단한 장군인데 당시의 황제가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역사에도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현재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인 코모두스 대신에 막시무스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싶어해요. 사실은 그 아들보다는 현명한 군주가 될 수 있는 인재한테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으나 아들인 코모두스가 그렇게 내 건데 왜 남한테 주느냐 라며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왕좌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이었던 막시무스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가족들은 모두 죽는데 막시무스만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서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글래디에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노예 중에서도 이제 검투사,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검투사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시무스가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황제와 맞서서 결국은 자신의 존재 가치 증명하게 되는 영웅담인 거죠. 참 재밌었던 게요.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주인공이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벌써 주인공이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시작했는데 죽고서 뭐 아들이 크는 내용인가? 러셀 크로우 죽고 아들이 커갖고 복수하는 내용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행히도 탈출할 때 가슴을 쓸어내렸었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나중에 슈퍼맨이죠. 맨 오브 스틸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역할로 나오죠. 맞아요. 일찍 죽고 아들이 복수하는 영화로. 그렇네요. 아직은 이게 14년 전 영화라서 아직 러셀 크로우가 창창할 때예요. 젊었을 시절. 아직은 본선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의 OST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눌까요? 리사 제라드가 부른 Now We Are Free. 이 곡은 글래디에이터 OST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줄거리 설명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 건가요? 기본인데 팩션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사실은 그 사실과 네. 팩트가 섞여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픽션과 팩트가 섞여 있는 것인데, 일단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그 황제는 네. 암살당한 게 아니고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선 이제 현재로 불리는 인물이나, 네. 그러나 이제 여기처럼 코모두스, 그러니까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막시무스한테 제일 넘기려고 했던 이것도 사실은 픽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시무스가 억울하게 사실상 왕위가 돼야 될 적통인 인물로 그려지면서 네. 영웅담이 되는데 그건 영화고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요. 맞아요. 현실은 그러기가 힘들죠. 그래서 영화로나 보는 거죠. 네. 현실이 없어요. 그렇게 멋진 게. 그래서 네. 우리가 극장에 가서 돈 내고 영화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좀 뭐랄까 극적인 상황 묘사가 있긴 했어도 네. 그래도 실존 인물들로 좀 이렇게 영화가 꾸려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 인물들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네. 시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 조선왕조 500년을 대한민국 50년, 60년 동안 내내 물고 먹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물고 먹을 것 같은데. 더 먹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네. 이게 무료도 먹는 이게 차 같은 존재인데 역사라는 그 나오는 인물들은 네. 그 시에 따라서 항상 어떤 인물들이 재해석이 되면서 이 선인이 됐다가 악인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떨 때는 조조가 똑똑한 사람이었다가 그런 것도 끊임없이 역사적 인물은 현재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인생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데 한 번 우리는 인생을 살았죠. 그 네. 인생을 한 번 살았는데 그리고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반추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영화에서 그래서 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잖아요. 네. 이 감독은 어떤 영화를 또 제작했죠? 지금은 뭐 거장의 반열에 올랐는데 네. 그 원래는 CF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리스트라고 표현하는 건데 80년대 정말 놀라운 비주얼리스트로 그러니까 당시에 스토리와 서사 위주의 영화에서 네. 정말 쇼킹한 정말 충격적인 영상미를 보여주는 감독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 에어리언이었어요. 에어리언을 만들었을 때 괴물이죠. 정말 배에서 괴물이 튀어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악마적이라며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얘기할 정도였고요. 네.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었는데 점점점 이제 거대 서사 구조를 잘 만드는 거장 감독으로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잘 만드는 감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야기 서사를 잘 만드는 감독이 됐는데 대표적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중에 하나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글래디에이터 못지않은 그 서사를 보여주는데 네. 예루살렘을 둘러싼 십자군 전쟁을 보여주면서 네.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했던 것이었는가. 그리고 서양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십자군에서 그 이슬람 세력은 네. 미개하죠. 하지만 그렇죠. 그 영화에서 보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하고 네. 그 이슬람의 그 선진 문물이 등장하고요. 오히려 서구 세력들이 서양의 그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모하고 오히려 미개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 없는 성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올랜도 블룸인데 네.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멋있게 나옵니다. 올랜도 블룸. 킹덤 오브 헤븐에서 굉장히 그 잠재력을 보여줘요. 그 영화에서 네. 찍을 당시에는 좀 신예였나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반지의 제왕 맞아요. 그런 약간 만화 같은 영화에서 나왔다가 네네. 거기서 긴 머리에 뭐 레골라스인가? 레골라스로 나왔죠. 활 쏘는 영화로 나오다가 방패를 타고 맞아요. 활을 쏘며 어처구니 없죠. 오크들을 잡아내는 미란다 코가 뭐 아쉽다고 그런 남자를 만나는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킹덤 오브 헤븐을 보면 네. 미란다 코가 남자 보는 눈이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올랜도 블룸의 다른 영화들과 필모를 보면 헤어지고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킹덤 오브 헤븐에서 리들리 스콧이 보여주는 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메시지 던져주는 깊이 있는 서사를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대단한 점인데 지금 글래디에이터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도 사실 영화를 또 다른 영화 찍고 있기도 해요.
이게 이제 모세 영화거든요. 아, 그래요? 엑소더스라는 영화인데, 네네. 네, 주인공이 우리가 좋아하는 다크나이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 베일이 거기서 모세 역할로 나오고요. 크리스찬 베일 이름도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베일에 쌓여 있는 거. 네. 우리 막 나가지 말죠. 모세 네. 역할.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함께 영화를 찍고 있군요. 네, 지금 올 여름에 개봉할 텐데 네. 올 여름에 성서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노아도 나왔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저한테는 가장 기대가 되는 영화예요. 리들리 스콧이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에 이어 이 성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엑소더스가 나오면 단지 모세가 이집트의 핍박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하는 정도의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정말 본질이 드러나겠죠. 그 종교적 믿음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뭐 정말 수십 년 동안 사막을 헤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지 믿음과 또는 진실이 무엇인지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자, 영화 얘기 계속 해볼까요? 글래디에이터에서는 두 남자 배우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러셀 크로우와 호아킨 피닉스. 둘 다 연기가 장난이 아닌데 참 저는 보면서 두 배우의 뭔가 비주얼적인 부분도 저는 많이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러셀 크로우는 그냥 딱 봐도 이 사람 영웅이구나. 장군감이군. 기골이 장대하다. 네네. 뭐 이런 거. 호아킨 피닉스는 뭔가 음험하고 비겁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뭔가 그림자가 더 남들보다 길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 특유의 그 얼굴에 있는 상처가 있죠. 네네. 그 상처 때문에 더더군다나 뭔가 문제가 있는 인물인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하고 실제로 두 인물은 빛과 어둠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한 건 영화 다들 보셨지만 이제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보면 네. 호아킨 피닉스는 하얀색 갑옷을 입고 나오고 러셀 크로우는 다 찌그러진 검은색 갑옷을 입고 나오죠. 그렇죠. 빛과 어둠인데 그게 대비되는 장면. 네. 이런 연출도 있고요. 두 인물이 한 여인을 사랑하죠. 근데 그 한 여인은 러셀 크로우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렇죠. 러셀 크로우를 선택하지 않은 정치를 아는 그 귀족의 여인이고, 근데 호아킨 피닉스는 또 그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는 또 호아킨 피닉스의 친누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복잡한 연애 관계에서 나오는 둘이 또 연적 관계로 그려지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부터 러셀 크로우와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호연인데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러셀 크로우도 많이 진화했으나 호아킨 피닉스가 요즘 보면 정말 훌륭한 명배우가 돼 있죠. 최근에 저는 아주 기다리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네. 그 호아킨 피닉스의 허란 영화가 있어요. 그녀라는 영화인데 스파이크 존즈라는 감독의 이 영화입니다. 네. 영화 내용을 들으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데 한 사람이 네. 사랑에 빠져요. 자기 컴퓨터요? 자기 노트북과 예. 자기 데스크탑과 왜죠? 자기 윈도우 OS와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문제는 네. 그 OS 그러니까 상상 속의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말을 걸어요. 이 호아킨 피닉스한테 그녀의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합니다. 이런. 전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빠지겠네요. 제가 바탕하면 스칼렛 요한슨. 정말 모두가 인정하지 못했던 왜 컴퓨터랑 사랑에 빠지죠?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 그렇죠. 그럼 뭐 빠지지. 네, 그럼요. 빠질 수밖에. 심지어 목소리인데. 뭐 얼마 전에 제 스칼렛 요한슨과 돈 존이었나? 이라는 네, 맞아요. 남자 배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도 스칼렛 요한슨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와서 와 진짜 매력 있는 여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기서도 이 영화를 기다리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 OST입니다. 이 곡도 리사 제라드의 엘리시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글래디에이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헐리우드 사극의 한 획을 그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사극이죠, 그렇죠. 사극이라고 헐리우드 사극은 역시 이런 거군요. 제가 생각하는 사극은 역시 상간마마 나와야 되고 도포 쓰고 뭐 이런 건데. 맞아요. 그렇죠. 사실 이 영화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참 잘 만드는 소재이기도 해요. 뭐냐면 할리우드는 옛날부터도 네. 영웅담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로마 제국과 닮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로마 제국 흥망사를 로마의 어떤 흥망사를 공부해서 만들고 있는 나라이고, 네. 그러니까 패권주의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끊임없이 이런 영화라는 소재 같고, 네. 우리의 리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존재라는 건 어떤 건지를 끊임없이 회자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주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존재, 그러니까 정말 큰 위기, 슬픔, 국면 이런 거 있을 때 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나를 따르라 같은 네.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이 해야 될 그 소명과 책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사람이 고난을 겪죠. 네. 오랜 고난 과정에서 바닥부터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전형적인 과정들을 보여줘요. 2000년 영화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이유일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내 모습을 되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주인공은 상당히 극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영화를 이루어가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을 하고 뭔가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남자들은 좀 도전 의식과 뭔가 내가 남자로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뭐 한국 사극에서는 왜 이런 식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사극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네. 이렇게 리더십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아주 드물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를 자꾸 보면서 좀 부러워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국 영화에서는 뭐랄까, 왕의 무게감을 다루는 영화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왕들이 대부분 비겁하죠. 그렇게 그려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리더에 대한 이미지는 네. 비겁해요. 항상. 안타깝게도 그렇게 좀 영화를 좀 더 극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리더 대신에 다른 사람이 대신 나와요. 리더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생을 대신하고 그러면서 대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리더 때문에 순환을 겪게 되죠.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광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리더는 도망을 가고 그 리더와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 거지가 와서 더 리더답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꿈꾸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투영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 같은 것이 투영되는 것이고 헐리우드에서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겠죠. 사실은 흥미로운 건요. 미국의 정치인들 대통령들이요. 상당수가 이런 영화의 영향을 받고 리더십을 흉내를 내기도 해요. 영화 대사도 흉내내고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들처럼 보여주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네네. 오바마 대통령이 전형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네.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역할은 TV에서 어떻게 보여져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각인돼서 얼마나 멋지고 설득력 있고 신뢰감 있게 보여지느냐거든요. 네. 이 할리우드 영화가 미국의 리더들한테도 굉장한 교본이 되죠. 그렇군요. 자, 글래디에이터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역시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 로마 이야기 나누고 있죠. 두 번째 영화 한번 소개받아 볼까요? 옛날 영화예요. 네.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글래디에이터하고 짝을 이룬 영화여서 저도 참 옛날 영화인데 얘기를 갖고 나왔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예전에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 영웅의 모습과 네. 지금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또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래요? 이게 꽤 오래된 영화죠. 50년대 작품. 1959년도 영화니까 뭐 사실은 뭐 반세기 전 영화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 봐도
현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영화를 어떻게 찍었느냐라는 식의 어떤 놀라운 지점이 있기도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서사가요. 이미 글래디에이터의 이야기들이 이때 이미 완성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고답적인 얘기 같긴 합니다만 영화에서 얘기하는 모든 스토리는요. 19세기, 18세기 때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영국 소설에서 네. 이미 서사 구조가 다 나와 있고요. 네. 기승전결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추리소설 이런 것도 다 18세기, 19세기 때 다 나왔고요. 네. 그거를 영상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서사의 발달은 18세기, 19세기. 시의 발달은 뭐 14, 15세기. 뭐 훨씬 더 이전이죠. 네. 시 다음에 소설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옮긴 영화가 등장하는데 영화의 초창기에 이미 이런 식의 대작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배너처럼 정말 어떤 인물이 정상에 있다가 곤두박질 쳐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위대한 인물이 된다. 이런 거죠. 이 영화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역시나 로마 시대인데요. 네. 배너란 인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인물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유태인이에요. 네. 근데 유태인도 귀족이 있었어요. 유태인이 박해만 당한 건 아니고 당시에 로마 시대 때도 로마하고 이제 친분을 갖고 로마의 동조하면서 이제 귀족심을 누리는 인물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근데 이 총독과 같이 배너의 친구가 오는데 이게 메살라라는 인물이에요. 네. 근데 참 메살라라는 인물을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한때는요, 나쁜 친구, 못 믿을 악당 이런 거에 대명사이기도 했어요. 이 영화 그래요? 때문에, 이 영화 때문에 이런 메살라 같은 놈이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인물이 처음에 우정이었으나 결국은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고요. 결국 로마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자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그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예수가 등장했고요. 네. 그 예수가 로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믿음을 설파하죠. 만민은 평등하고 우리 모두 사랑해야 하며 그리고 로마의 신들 수없이 많은 신들은 다 거짓말이고 세상엔 단 한 명의 신만 존재한다. 네. 이건 로마의 지배 어떤 이념, 체제를 붕괴시키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유다 배너와 이제 메살라가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너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처럼 노예로 팔려갔다가 정말 노예선에 끌려가서 노를 젓고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전차전 장면을 연출하는데 어쨌든 이 역전에 성공하고 결국 메살라를 이기고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줄거리가 상당히 좀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요즘은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영화를 만들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이게 20세기 초반이기도 했잖아요. 네네. 미국 사회가 여전히 굉장히 청교도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던 시대라서 영화에서도 특히 이 시대를 다룰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영화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는 기적도 등장하는 그런 영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네. 아마 열심히 이 영화를 이제 성경 영화로 공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영화가 러닝타임이 4시간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요즘 같으면 관객들이 절반은 떨쳐 일어나다가 어처구니 없는 기간이죠. 이렇게 4시간이면 표값이 같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아주 정곡을 찔렀는데요. 요즘 네. 영화 길게 못 만들어요. 극장주들이요. 네. 4시간짜리 영화면요. 하루에 24시간이면 6번밖에 못 돌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꽉 채워서. 그것도 사실 6번을 못 돌리는 거죠. 사실상 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하루에 3번밖에 못 돌려요. 12시간 네. 돌린다고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못 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객 비용은 똑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시간짜리 영화를 6번 트는 영화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일이 안 생기지만 배너도 아마 그렇고요. 많은 영화들이 대작 영화들이 한국에 개봉할 때는 원래 시간 러닝타임보다 짧게 편집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 편집은 누가 했느냐? 동네 극장의 영사 아저씨가 했어요. 자기가 이 필름을 본 다음에 카이로 잘라요. 그래서 편집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편집이 그럼 편집 버전이 정말 수십 개였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옛날에는 요즘은 CGV 또는 메가박스, 롯데 네네네. 이런 식의 이른바 멀티플렉스들 에서 그런 영화를 상영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지방에 있는 이 지역 극장에서는요.
서울에서 한 수십 번 상영을 해요. 네. 그러면 너무 많이 상영해서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필름이 상하죠. 네. 그러면 상한 필름을 갖고 와서 손질해갖고 그냥 저쪽 어디 지역에서 틀어요. 그러면 지역 사람들은 그냥 비 내리는 영화가 그냥 영화에서 비가 내리나 보다. 영화를 배너 장면에서 비가 내렸나 보다.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길이도 짧아서 갑자기 영화가 튀죠. 갑자기 배너가 막 고생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냥 돌아와요. 그 사이에 고생했던 장면은 다 삭제된 거죠. 고생했구나. 고생하러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네. 이렇게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의 관객들은 집계도 안 돼요. 그 전국적으로 영화를 몇 명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그런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네요. 이 얘기도 참 옛날이 같다. 오래전 네. 얘기긴 하지만 이 영화 얘기는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름이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명작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앞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차 경주씬 이 씬이 참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이 영화 내에서. 사실은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 뭐 영화를 찍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물량 공세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상상만 하시면 그냥 요즘은 CG로 이걸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야 될 그 인물들을 정말 10만 명을 동원해요. 그래서 그 거대한 콜로세움 세트를 짓고 거기에 그냥 다 앉힙니다. 우리 요즘으로 치면 그냥 한 명 앉혀놓고 컴퓨터로 그냥 CG. 복제하겠죠. 그냥 네네. 카피 페이스트 할 텐데 네. 옛날엔 그게 안 되니까 10만 명을 다 모아요.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다. 이 10만 명이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런 것이 절대 거죠. 아니고 제작 기간이 10년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긴 기간이었을 텐데 그 한 장면에서는 다 앉혀놔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인건비가 비싼 시대에는 불가능할 텐데 당시에는 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컴퓨터 그래픽 없이 정말로 실제 살아있는 말을 갖고 정말 실제 배우들이 말을 몰아서 전차 경주를 합니다. 이건 촬영이 아니고 그냥 경주를 한 거죠. 진짜 경주를 몇 달 동안 열심히 다 함께 연습을 했다던데요. 4개월 넘게. 이 한 장면을 위해서. 네. 정말 이 영화에 대한 애정과 또는 몰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알 수 있기도 한데 그리고 나서 영화가 흥행이 안 됐다면 얼마나 재행이었을까 싶기도 해요. 다행이네요. 참 다행히도 영화가 흥행이 됐고 네. 그리고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하고 정말 휩쓸죠. 대단한 영화죠.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김광진의 글래디에이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대로 널 두고 가려 하니 다는 가슴이 죄가 되어 영원히 널 지키리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배너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죠. 기독교적인 호화 스펙터클한 영화의 시초라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윌리엄 와일러라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있어요. 네. 예, 그 감독이 배너도 만들고 로마의 휴일도 만든 우리가 요즘 기억하는 반세기 동안 풍화를 거쳐도 남는 영화 이 만든 감독인데 이 감독이 시상식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신이시여, 과연 이게 내가 만든 작품입니까? 오냐? 네가 만들었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감독이시잖아요. 이런 무책임하게.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피조물조차도 네. 신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곳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화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객들도 설득할 수 있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배너에 병든 누이와 어머니가 결국은 이제 기적을 통해서 깨끗이 나아서 돌아오죠. 예수의 네, 기적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면을 넣었을 때 네. 요즘 관객들이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왜 연출이 저래? 극적이지 못하게. 개연성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갑자기 감독이 시나리오 쓰다 말았나? 갑자기 기적을 이뤄갖고 네네. 끝내는. 하지만 이 시대에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영화에 등장하는 게 낯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믿음과 여전히 믿음 또는 어떤 구원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대의 향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전차 장면도 멋지긴 하지만 네. 요즘 우리가 어려운 일, 위급한 일, 뭐 힘든 일, 괴로운 일, 목숨이 이 위태로운 일을 겪었을 때 누가 구해주고 올 거라고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아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촌스럽고 세상을 영악하지 못하게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것도 비극인데 이 시대에는 여전히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게 더 행복한 삶일까요?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사람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글쎄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뭔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건 참 큰 뭐랄까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스스로. 그렇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벤허였군요. 자, 오늘 또 그리스, 로마 이야기로 이어서 벤허와 글래디에이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헐리우드 사극 했었으니까요. 네. 한국 사극 해보죠. 한국 영화의 사극은 이제는 가장 중요한 흥행 장르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영화도 많으니 다뤄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미드나잇 스포일러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릴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배너 OST입니다. 더 미라클 앤 파이널.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우리 뇌의 능력은 무한해서 한 번 들었던 노래도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20년 전에 들었던 그 노래들도 모두 기억할 수 있는지요? 자,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힐링시켜 드리겠습니다. 90s but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김혜림님, 전 2000년대 초에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활동하던 가수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좋아했던 5학번 위의 선배가 그때 가수와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그 선배와 공통의 관심사를 만드느라 한참 많이 듣다 보니 어렸을 때는 어렴풋이 들었던 노래와 가수를 뒤늦게 좋아하게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선배와 친해지고 싶어서 같은 관심사를 좀 마치 공부하듯 배우셨던 분이시군요. 그래요. 관심사가 있으면 급속도로 친해지죠. 그래서 동아리나 취미활동 하면서 좀 많이 친해지고 대학 시절 CC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 CC 됐다고 자랑하던데 부럽네요. 송정민님, 얼마 전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상림을 봤어요. 영화 속에서 짝사랑하는 경찰 633을 위해 집에 몰래 들어가서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는 아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꽤나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와 반가웠어요. 영화에서는 주로 배우 왕정문이 직접 부른 몽중인이 나오지만 제겐 크랜베리스의 드림스가 익숙해서 이 곡 신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리메이크 앨범인가봐요. 리메이크 곡으로 또 영화에서도 불려지는 곡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노래 들어볼까요? 김혜림님이 신청하신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그리고 송정민님이 신청하신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데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 그대 느낌은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수많은 의미도 필요치 않아 그저 웃는 그대 모습 보고 싶은데 너 언제까지 그대를 그리워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금 떠난다면 볼 수도 없는데 그대를 사랑한다 그 말을 왜 못하나 원하는 그대 앞에서 모아둔 시간도 이제 없는데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걸 이렇게 멀어져만 가나 그댄 떠나나 너 언제까지 그대를 그리워해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그리고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성한진님, 윤상의 악몽 신청합니다. 10년 전쯤인가 고등학생 때 절판된 이 음반이 갖고 싶어서 중고로 직거래를 하러 갔는데요. 그때 앨범을 팔러 나오신 분이 저를 못 찾으시길래 먼저 말을 거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어린 학생이 사러 나올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코러스에 참여한 이승환 씨, 이소은 씨, 조원선 씨 목소리를 찾는 재미도 있어요. 쫑디와 푸른밤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꼭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일찍 절판이 돼서 이 음반을 또 직거래를 하셨구나.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구하기 힘든 것들을 다시 막 내가 고생해서 다른 경로들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좀 가치가 있고 나에게 의미가 생기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님, 얼마 전부터 입가에 맴도는 가사가 있어서 신청곡으로 남겨요. 잭스키스의 너를 보내며인데요. 어릴 적 몇 번 들은 거 빼고는 최근에 들은 적도 없어서 가사를 외운 적도 없는데 앞부분 가사가 자꾸 떠오르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입에 맴도는 가사.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런 가사들이 있죠. 저는 아침에 들으면 꼭 하루 종일 좀 입가에 맴돌더라고요. 그 노래를 엄청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까지 가장 그랬던 노래는 썸이었던 것 같아요. 정기고 소유의 정말 그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내 머리가 내 거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그만 좀 플레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은 노래지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울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자, 그럼 성안진님의 신청곡 윤상의 악몽 듣고 오겠습니다. 막히는 어둠 속을 낯설은 거리에 버려진 아이처럼 난 누굴 찾고 있는지 여기는 또 어딘지 터무니없는 풍경에 익숙해갈 쯤에 갑자기 깨달았지 내가 옆에 없는 걸 괜찮아 걱정 없어 이건 아마도 꿈일 테니까 용기를 내 한참을 난 떠다녔지 숨 막히는 어둠 속을 낯설은 거리에 버려진 아이처럼 난 누굴 찾고 있는지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상원님, 어스의 지금 이대로 신청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엔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가 없네요. 이젠 헤어져야 해. 음악이 멈추면 난 눈물 대신 웃어줄 거야 하는 유채영 씨의 도입부가 인상 깊어요. 기회가 되면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그 음악 사이트가 주로 음악을 듣는 경로다 보니까 그곳에 뭐랄까 유통이 되지 않으면 정말 들을 수 없는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전 음악들은 앨범을 찾거나 그러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음악 사이트에서 비틀즈 음악이 너무 듣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음악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D를 찾아서 오랜만에 CD 플레이어로 좀 틀어봤던 그런 추억을 좀 되새기면서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더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노래는 또 지금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 푸른밤에서 또 틀어드리겠습니다. 6029님, 얼마 전에 클래식 샘플링한 노래 얘기하는 거 듣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남겨요. 클리오의 See You When You Get There 이란 노래인데요. 시작 부분에 귀에 익숙한 노래가 나와서 이 노래 아는 노래인데 무슨 노래였더라? 한참 고민하게 만들었죠. 친구한테도 들려주면서 이 노래 뭐였지? 하고 물었더니 다들 한다는 소리가 나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아는데 근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알고 보니까 캐논 변주곡이었습니다. 그 노래 푸른밤에서 다시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너무 어렸을 적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서 멜로디는 너무 익숙한데 제목을 딱히 볼 기회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노래들. CM송이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일기예보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앞에 붙는 그런 노래들. 이 노래 제목 뭐지? 막 이러면서 검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김상원님이 신청하신 어스의 지금 이대로, 그리고 6029님이 신청하신 곡이죠. 쿨리오의 See You When You Get There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things you ain't never thought about thinking. If you ain't peeped, then you must be drinking and smoking, pretending that you're loking, but you're broken. Let me get you open. Now Lil Timmy got his diploma and Lil Jimmy got life. And Tamika around the corner just took her first hit off the pipe. The other homie shot the other homie and ran off with his money. And when the other homies heard about it, they thought that it was funny. But who's the dummy? Cause now you done lost a hustler. A down-ass brother done been replaced by a buster. And though I got love for you, I know I can't trust you. Cause my crew is rolling Hummers and your crew is rolling Dusters. And just because of that, you act like you don't like a brother no more. I guess that's just the way it go. I ain't trying to preach, I believe I can reach, but your mind ain't prepared. I see you when you get there. I'll see you when you get there. If you ever get there. See you when you get there. I'll see you when you get there. If you ever get there. See you when you get there. More temptation and faith, I guess we living for the day. I seen a man get swept off his feet by a boy with an situation so twisted, everybody getting lifted. I'm just trying to take care of my kids and handle my business. Cause it's way too serious, so you gotta pay close attention, so you don't get caught slipping when they come to do all the kidding. Life is a big game, so you gotta play it with a big heart. Some of us gotta run a little faster, cause we gotta lay the start. But I'll be a fool to surrender when I know I can be a contender. If everybody's a sinner, then everybody can be a winner. No matter your rag color, deep down we all brothers. And regardless of the time, somebody up there still loves us. I'm a scuffle and struggle until I'm breathless and weak. I done strive my whole life to make it to the mountain peak. Always keep reaching, sure to grab on to something. I'll be there when you get there, waiting with the sounds bumping. I'll see you when you get there. If you ever get there. See you when you get there. I'll see you when you get there. If you ever get there. See you when you get up and live a little. And if you got kids, let them know how you're feeling. For your own sake, give a little. Oh, you don't wanna hear that. You busy trying to stack and keep it with the Joneses, taking advantage of your own. The realest homies that you've been knowing for the longest. But some ain't missing a good thing until it's gone. Could have built an empire, not for the jealousy that divides us. We prefer to keep our eyes shut to what's right when it's something involved that we desire. So hold your head up high if you're poor and righteous. I know time seems strife and problems seem endless, but in times of despair we gotta pull ourselves together. And if you feel you're out the game, then you need to get back in it. Cause nothing's worse than a quitter. You gotta face responsibility one day, my brother. So gather up your pity and turn it to ambition and put your vehicle in drive and stop by my side. 어스의 지금 이대로, 그리고 쿨리오의 See You When You Get Ther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90s but goodies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수미님, 신화의 해결사 신청합니다. 예전에 엄마 도와드린다고 베란다에서 빨래 널고 있었는데요. 신화 오빠들 해결사 뮤비가 나오는 걸 보고 막 끝낸 빨래를 마당에 떨어뜨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 맞았지만 울면서도 신화 오빠들 뮤비 본다고 리모컨 꼭 붙잡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이 노래, 그 마지막까지 난 너를, 이 노래죠. 이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 누나가 신화창조의 팬이 되었죠. 신화창조가 됐어요. 신화창조가. 신화창조의 팬이 된 건 저고요. 신화창조가 너무 재밌어서 그 집단. 6592님, DJ DOC 하면 신나는 노래가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는 부제가 붙은 Remember라는 노래가 생각나요. 미녀와 야수란 노래를 좋아해서 테이프를 샀는데 그 앨범에 같이 담긴 노래였거든요. 지금 DJ DOC라고 부르지만 옛날에 가요톱10에선 손범수 씨가 DJ 덕이라고 소개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때 생각하며 DJ 덕의 리멤버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자주 이렇게 소개를 하셨었나요? DJ 덕이라고? 저도 어렸을 땐 DJ DOC보다 DJ 덕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어렸을 때니까 디즈니 만화를 좋아해서 그 오리 캐릭터 있잖아요. 그 도날드 덕. 그 도날드 덕이랑 좀 연관이 있는 팀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랬다고요? 어릴 때. 4922님, 데미지의 Forever 신청합니다. 언니랑 웨스트라이프 먼저 불렀는지 데미지가 먼저 불렀는지 치킨 내기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짜 치맥 먹으며 푸른밤 듣는데 노래까지 나오면 딱이겠네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소소한 승리 참 일상에서 즐겁죠. 그리고 노래로 이렇게 내기하면 왠지 괜히 자존심 엄청 뭔가 내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음악 같은 거는 듣다 보면 나만의 추억도 생기고 또 함께 듣기보다는 혼자 들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이어폰이나 뭐 혼자서 공부하면서 듣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 기억이 정말 정확하고 맞아 이렇게 막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기까지 성사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기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장수민 님이 신청하신 곡 신화의 해결사 듣고요. 4922님이 신청하신 데미지의 Forever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ou never give up, no more passion. Is it come and is it go? You never give up, no more passion. Is it come and is it go?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마.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또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해.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일이 됐을까? 이제 그 누구에게도 보장받던 삶은 gas어. 어둠만이 속에 빈 곳은 곧 따뜻했던 가슴 속에 빈 건들로 이어지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줄 수도 없어. 나 하나가 잘 살기도 힘든 세상이니까 욕심이 넘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착한 너의 목이 조여지고 있어. 맥없이 다들 맥없이 이 꽁는 답에 무너짐을 바라보았어. 모든 게 다 하나같이 혼돈의 수로 속에 깊이 잠겨있어. 누군가가 필요해.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해결사로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마.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또 우린 다시 일어서야 해. 모두 바꿔 싹 들어보자. 이 시대에 건들 못해도 이제 펴들지 않게 더 신들지 않게. Get up your soul power be like mine. 닫혔던 마음을 열고서 세상을 둘러봐. 바로 지금의 그대의 모습을 넌 찾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 쓰러지지 않게 나 잡아줘.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Check it out. 우린 다시 일어서야 해. 더 이상 그대여 더 이상 이제는 앞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옆을 돌아봐. 그대가 잃고 사는 것이 어쩌면 그대의 순수한 영혼인지 몰라. 자신을 믿고 타인을 믿고 소중한 인간 선물 잃어가지 말고 다시 일어서 나와 꺾이지 않는 의지 고결한 그대 눈에 뚜질 보여줘.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마.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go? Never give up, no more passion. Easy come and easy go. I'll be loving you forever. Deep inside my heart you'll leave me never. Even if you took my heart and tore it apart, I would love you still forever. You are the sun, you are my life, and you're the last thing on my mind before I go to sleep at night. You're always round when I'm in need. When trouble's on my mind, you put my soul at ease. There is no one in this world who can love me like you do. So many reasons that I wanna spend forever with you. I'll be loving you forever. Deep inside my heart you'll leave me never. Even if you took my heart and tore it apart, I would love you still forever. We've had our fun and we've made mistakes, but who'd have guessed along that road we learn to give and take. It's so much more than I could have dreamed. You make loving you so easy for me. There is no one in this world who can love me like you do. That is the reason that I wanna share forever with you. I'll be loving you forever. Deep inside my heart you'll leave me never. Even if you took my heart and tore it apart, I would love you still forever. And girl, I pray you'll leave me never. 'Cause this is the world where lovers often go astray. But if we love each other, we won't go that way. So put your doubts aside, do what it takes to make it right. 'Cause I love you forever, no one can tear us apart. I'll be loving you forever, forever. Deep inside my heart you leave me never. Won't never leave, no. If you took my heart and tore it apart, girl, I would love you still forever.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 can't eat, I can't sleep, I can't breathe whenever I'm without you. When we walk, I stand tall. When I talk, I only talk about you, girl. And tore it apart, I would love you still forever. I'll be loving you forever. Deep inside my heart you leave me never. Even if you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신화의 해결사 데미지의 Forever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8134님 블론디의 마리아 신청합니다. 다들 미녀는 괴로워해서 김하중 씨가 부른 것만 기억하시는데요. 저는 99년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부터 완전 사랑했거든요. 원곡은 시원한 청량감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었군요. 저도 이 미녀는 괴로워 영화에서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와 김하중 씨 노래도 정말 잘하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쁘신 분이. 장은영님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 신청합니다. 중학생 시절 첫사랑 오빠랑 테이프 늘어지도록 듣던 노래입니다.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두근두근 설레어하며 얼굴도 제대로 못 보던 그 멋진 오빠는 지금은 어느새 아이가 셋이나 있는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멋지고 다정한 모습으로 지금 제 옆에서 쿨쿨 자고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이야 멋있다. 첫사랑이랑 결혼하신 거구나. 부럽네요. 와 무슨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와 너무 부러워서. 영화 같은 삶을 사시는군요. 이런 추억이 많이 있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나 그때 어렸을 때 뭐 그때 내가 좋아했던 그거 뭐였지?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또 기억을 해줄 수도 있고 하면 그때만큼 뭐랄까 이 사람이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부럽네요. 그런데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는요 87년에 발표된 음악이어서 90s but goodies에서는 안타깝게도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장재희님 양파의 소유 신청합니다. 양파 노래는 여자분들 노래방 단골 레파토리였죠. 음이 높고 기교가 많아서 많은 분들의 성대 건강을 앗아갔던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중에 최고는 이 소유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정말 숨은 보석 같은 노래 푸른밤 가족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양파의 노래 정말 저도 중학교 때 많이 친구들이 부른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진 않았는데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불렀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8134님이 신청하신 블론디의 마리아 먼저 들려드리고요. 정재희님이 신청하신 양파의 소유 듣고 오겠습니다. She moves like she don't care. Smooth as silk, cool as air. Ooh, it makes you wanna cry. She doesn't know your name, and your heart beats like a subway train. Ooh, it makes you wanna die. Ooh, don't you wanna take her? Wanna
desire. Don't you wanna make her? Ooh, don't you wanna take her home? Maria, you've gotta see her. Go insane and out of your mind. Latina, Ave Maria. A million and one candlelights. Ooh, don't you wanna break her? Ooh, don't you wanna take her home? She walks like she don't care, walking on imported air. Ooh, it makes you wanna die. Maria, you've gotta see her. Go insane and out of your mind. Latina, Ave Maria. A million and one candlelights.
오늘 방백. 넌 기억하고 있는지, 모두 잊은 듯 지내는지. 비오는 그날이면 널 떠올리곤 해. 늘 함께 걷던 그 길이 이제는 낯설어질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나 보다. 지나온 우리 날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도 되돌릴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단 한순간의 기억도 다 버릴 수가 없어서 기억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나. 그 소란했던 시절의 그대라는 이름. 빌리 어코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어지러운 소식들, 소란했던 나날들, 그런 중에도 여지없이 주말이 왔고요. 또다시 내일은 일상이 시작되겠네요. 소란스런 우리의 하루하루에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밤이니까요. 오늘 끝곡은요, 빌리 어코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모두 내일은 내일의 희망을 가져보죠.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넌 기억하고 있는지 모두 잊은 듯 지내는지 비 내리는 그날이면 널 떠올리곤 해. 늘 함께 걷던 그 길이 이제는 낯설어질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나 보다. 지나온 우리 날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도 되돌릴 수가 없는 걸